지금 이게 몇 번째 강좌쯤 되나 모르겠다. 몇 강쯤. 이게. 가만히 있어봐. 20. 자, 한 30강 이상 되겠는데? 야, 이거 몰아설려면 또 상당히 오래됐구나. 방학 처음부터. 제가 이게 인터넷 지금 강의가 이게 우리 그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가는데, 이게 너무 수학이 계속 이렇게 밀도 있게 나가니까, 폴 수학 강의의 그 특성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반이 지금 다른 반보다 진도가 빠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진도가 빠르면 나쁜 점이 나쁘지. 왜냐면 이제 지수로 오고 학교 시작하죠. 되게 다시. 근데 우리가 너무 원리가 있으면 뭐 괴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괴리?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 않은데 지금 3학년이 되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이메일로 이메일인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와 있는데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고3이 사람입니까 거의? 왜 사람이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야근하죠? 야근이란 게 뭔지 알아요? 직장에서 야근은 6시에 끝나도 집에 안 가고 6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가다도 야근이 있거든요. 노가다라는 것은 막는 동, 저 고개 숙이지 말고, 앞에 보고. 노가다도 야근이 있는데, 노가다 같은 거 야근하면 어떤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공사하는 그런 경우요. 가격을 계산할 때,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일당이라는 것은 그날 이제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일당이 한 1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6시가 딱 지나서죠. 지나서면은 일당이 일단 2배로 올라요. 그날 일하는 건데도. 그래서 많이 철야를 하죠. 철야는 3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사람 힘이 가능해서 24시간을 계속 중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60만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하루에 60만원 곱하기 30, 그럼 60만원 곱하기 35면 1800만원. 그럼 벌기 전에 죽죠. 24시간씩 해갖고 계속 30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죽여요. 무슨 얘기 있어요? 1800만원 벌어. 다 알고 있어. 난 계산해보면 다 나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은 야근은 밥 먹듯이 하죠. 굶는 사람 빼놓고. 야근은 밥 먹듯이. 6시 지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거의 철야 비슷하게 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그렇게 노가다나 일을 하면 옆에서 어때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막 돈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안팎으로 시달리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공부한다고 야단치고, 성적이 이게 뭐냐 이러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또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사당오락이라고. 사당오락이란 옛날 조선시대 용어를 지금도 써먹는다 이거야. 사당오락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사당오락의 문제가 아니라 안 자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하루 6시간 자도 돼. 6시간 자도 남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4시간을 자면요. 그 나머지 중에 10%는 공부하고 나머지 90%는 공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고민, 계획 짜기, 그 다음에 후회하기, 반성하기, 그 다음에 문자 확인하기, 이메일 확인하기, 기타 등등 이런 거 하고, 불과 10% 공부하는 시간은 책이 제대로 있다. 딱 보니까 폴수학 프린트가 5, 6호가 없다 이거야. 그럼 또 이메일 날려요. 프린트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아니 그걸 교실에서 얘기하든지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면, 저는 폴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정회원이 아닌 관계로 글이 안 써서 할 수 없이 메일로 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학생들이 함부로 글을 못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원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사실은 엄격히 제한해서 글을 못 쓰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 거의 죽는 거예요. 지금 강의 여기저기 몇 군데 나가잖아요. 몇 군데 나가니까. 이거 게시판 확인에 답만 하는 것도 메일까지 2개까지 하면 그 일이에요, 일. 거의 죽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 내가 얘기하다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끄고 이제 요즘에 안 하면 그거를 악랄하게 기억을 했다가 2달이나 3달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그 뒤에 얘기가 궁금하다. 어? 야, 이거 현장에 있으면 그냥 아주 군밤을 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우리 그 평상시에 지내는 일반적인 얘기도 그대로 찍어갖고 보내고, 불만 있으면 저절로 안 들으면 되니까. 무슨 양 있어요? 어? 그러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양 있죠? 원래 내 얘기하려는데 지금 딴 얘기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 들어가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 이거 딱 끝낸 걸로, 이거 앞으로 수능 때까지 보지 말자고, 이게. 아니, AN이 4n-1이다. 그러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때 n의 개수가 공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n이랑은 항번호예요. 항번호는 1씩 커지겠죠. 이게 1이 커지면 이 값은 얼마씩 커져요? 4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어머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n이 1이 커지면 이 값은 얼마씩 커져요? 4씩 커진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4. 4씩 커지면 계속 4를 더해갔다 이런 얘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무슨 양이겠지?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fx로 바꿨어요. fx에 4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꿨다고. 그럼 이거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그래프를 나타내면 직선이지. 근데 x라는 것은 항번호가 아니잖아요. 항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바짝, 항번호가 아니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 함수값 이 f1, f2, f3, f4 웃지 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하시겠지? 왜냐면 x값이 얼마씩 커져요? 1이었던 게 2, 3, 4, x값이 1, 2, 3, 4 이렇게 바뀌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여기에 x일 때는 굳이 이렇게 자연수로만 깔 필요는 없다 이거야. 즉 x값은 0.1씩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있어요? x값이 0.1씩 커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 함수값은 x값이 0.1씩 커지면 이 함수값은 얼마씩 커져요? 0.4씩 커져요. 0.4씩 커져도 그 함수값은 등차수를 이루죠. 다만 공차가 4가 아니라 0.4일 뿐이지. 따라서 f0.1, f0.2, f0.3 이건 보면 x값이 0.1씩 커진다 이거야. 0.1씩 커졌을 때는 공차가 4가 아니라 얼마예요? 0.4지만 그래도 이 함수값은 무슨 수를 이루어요? 등차수를 이루니까 혹시 이런 함수값의 합을 구하려면 등차수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함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f 2분의 1 어우 정신 바짝 차려야 될걸. f1, f 2분의 3, f2 이런 식이 되면 이때 여기 나가는 함수값들은 수열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다. 2분의 1항 이런 거 없는 2분의 1번장 없는 거니. 그러나 이 함수에서는 1차 함수는 가능한데 이때 x값은 보면 얼마씩 커지고 있느냐? 0.5씩 커지고 있지. 그럼 x값이 0.5씩 커진다 이거예요. 0.5씩 커지니까 그때 나온 함수값은 공차가 얼마? 2인 등차수열. 분명한 것은 등차수열이라 이거야. 결론은 fx가 1차 함수이면 너 가 안녕 고생했어. fx 1차 함수죠? 1차 함수일 때는 fa, f2a, f3a, f4a 이렇게 나가는 것은 a 값이 뭐가 되든 관계없이 어차피 a씩 커지는 거잖아. a가 0.1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a인데 또 2a가 되고 또 a 커지면 3a 또 a 커지면 4a가 될 텐데 여기 나온 이런 함수값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게 1차 함수에 대비했을 때 함수값의 특징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결론 x값이 일정하게 커지면 잘 봐야지. 끝내야 될 거야. 공부가 싫으니까. x값이 일정하게 커지면 여기 나온 함수값은 등차수를 이룬다 이게. 다만 공차가 4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이거야.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x값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때 여기서 우리가 문제 얽매이지 말고 지금 딱 설명하면 들으면 끝인데 자 우선 x축이 있잖아요. 그때 x축이 있는데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y는 equal fx잖아요. 그럼 벌써 이건 1차 함수 아니다. y는 equal fx가 있는데 만약에 x축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분들을 긋는다 생각해보세요. x축에 수직이 되게 선분들을 그었을 때 이런 선분의 길이라 함은 바로 각 점에서 이 함수의 y값 즉 함수값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x1, x2, x3, x4 이렇게 된다면
이때 이 선분의 길이는 바로 x가 x1일 때 그때 y값. 여기에 x 대신에 x1을 집어넣은 f의 x1이 바로 선분의 길이를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1차 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게 1차 함수가 있다. 1차 함수 fx는 뭐 대충 ax 플러스 b를 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요. x축의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선분을 그었다 이거야. 그럼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을 그는다는 것은 이때 이런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합할 일이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를 합할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함수에다가 여기에 있는 x값들을 쭉 대입하면 이 x값 대입하면 이때 y값 이 x값을 대입해야 여기다 x 대신에 이때 x1이면 x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바로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는 얘기죠. 그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는 것은 x값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얘기지. 0.1씩 커져도 좋고 0.2씩 커져도 좋고 0.3씩 커져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일정한 간격이니까 일단 x값은 똑같은 간격으로 커지잖아. 그러면 x값이 일정하게 커지게 되면 그때 나오는 이 함수값은 당연히 무슨 수를 이루겠어요? 등차수를 이루니까 이런 선분의 길이 합은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선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했을 때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거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게 어쨌든 양쪽 끝쪽에 있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했을 때는 뭐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선분 가닥수 알겠어요? 항이 선분 가닥만큼 나올 거니까 지금 방심은 안 된다 지금 방심은 안 돼요. 2분의 선분 가닥수가 될 거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분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일정한 관계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만약 수열 같으면 그 일정한 관계에 반드시 그 1이 된다는 이게 자연수로 이렇게 항이 하나씩 커져야 되지만 이건 함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내가 믿을 줄 아나 보다 이거 틈 좋니 이거. 자 집중. 근데 방금 같은 문제로 나왔을 때 누가 등차수를 푸냐고. 방금 같은 문제로 나오는 등차수 풀 플러스 이런 3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를 그냥 다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너무 높았다. 초등학교 때도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사다리꼴 그 뭐 문제 푸는 것처럼 이 길이에다가 3번 가닥수 곱하기 나누기 2하면 반 잘라서 단다 이거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낼 리가 없으니까 방금 거기서 원리를 알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게. 자 집중. 자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fx가 만약에 1차 함수다. ax 플러스 b 꼴에는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어떤 x값들을 계속 대입하는데 그 대입하는 x값이 일정하게 커질 때 그때는 함수값이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수열. 지금 이해 안 되는 학생 몇 명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y는 이꼴 fx예요. 잘 봐야지. 이런 그래프가 y는 이꼴 gx예요. 그런데 만약에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긋다 보면 이때 두 그래프하고 만난 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걸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걸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그었다 이게. 그때 이 x축의 수직의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만약 x1이라 하면 그때 이 두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가 뭐야? 이 점의 y값에서 이 점의 y값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의 y값이 뭐냐? 이 그래프가 y는 이꼴 fx니까 여기에다가 x1을 집어넣은 거에서 이게 바로 fx1이 되겠지. 이때 y값이. 그 다음 이때 y값을 빼주면 돼. 그럼 이때 y값에서 이때 y값을 빼주면 이 길에서 이 길이 빼는 거 이게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 이게야. 그러면 이때 y값은 이 그래프식이 y는 이꼴 gx니까 x에 x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gx1 이때 y값은 gx1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fx1 마이너스 gx1. 자, fx1 마이너스 gx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선분의 길이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x1 대입해갖고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위의 그래프 y값에서 밑에 그래프 빼. 여기서 그걸 뺀 fx 마이너스 gx에다가 x1을 집어넣으면 x1일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고 x2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축을 여기 놔뒀는데 우리가 결국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두 곡선 사이에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두 그래프 사이에 연결되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텐데 길이는 무슨 수예요? 양수. 길이는 무슨 수예요? 양수. 근데 위에 있는 y값이 밑에 있는 y값보다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결과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은 이렇게 가든 걸쳐있든 이렇게 가있든 관계없이 두 그래프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선분의 길이 구할 때는 x축의 수직인 선분입니다.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위에 거 y값에서 밑에 거 y값, 위에 거 y값은 밑에 거 y값 뺀다 이거야.
그럼 어쨌든지 위에 있는 게 y값이 더 큰 거니까 큰 것이 한 거 빼면 결과는 양수가 돼요. 그랬을 때 이 3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렸으면 참 좋을 텐데 정신 바짝 차려.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이런 곡선이 있다. y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보세요.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어떤 곡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y는 이꼴 3x의 제곱이다. 또는 뭐 뒤에 섭섭한 뭐 숫자 같은 거 하나 넣어도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때 x축의 수직이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x축의 수직이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을 그었다 이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선분의 길이들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린 느낌이 나지? 다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선분의 길이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의 길이를 그었다 이거야. 그때 선분의 길이는 위에 거 y값에서 밑에 거 y값을 뺀 다음에 x 대신에 여기 주어진 x값들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에 거 y값에서 밑에 거 y값을 빼는데 주의사항 문제가 출제될 때는 여기 x제곱 확률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알겠어요? 그래야 여기서 이걸 빼면 결과는 몇 차식이 됩니까? 1차식이 되지. 그 1차식에다가 일정한 간격이라는 것은 x값이 일정하게 키우면서 대입을 한다 이게 0.1씩 키우든지 0.2씩 키우든지. 그럼 그때 3분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등차수를 이루죠. 그럼 이때는 각각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즉 양쪽 끝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는 걸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와 이거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얘기죠? 그 다음 다시 만약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 어떻다? 다르다. 기울기 다르니까 이게 y는 ax 플러스 b라면 여기 y는 a가 아닌 다른 게 되니까 기울기가 틀리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px 플러스 q가 된다 했을 때 이때 두 그래프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오른편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x축에 수직이 되게 또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을 때 이런 3분의 길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거 y값을 밑에 거를 뺀 다음에 그때 각각의 x값들을 갖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x의 개수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빼고 나면 뺀 결과 몇 차식이 되겠어요? 1차식. 1차식에다가 x값을 일정하게 0.1씩 키우든지 0.2씩 키우든지 대입하게 되면 그때 나온 함수값, 즉 이 3분의 길이들은 등차수를 이루게 된다 이거야. 그럼 3분의 길이 다 등차수의 합이지 않냐 이거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등차수이다 보니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거라 이거야. 여기선 계속 커지지만 이쪽에서 했으면 계속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관계없이 합을 구하랬을 때는 그 3분의 길이가 합이 3분의 길이들이 등차수를 이룬다면 양쪽 끝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문제를 상당히 다양하게 낼 수 있겠죠? 문제를 상당히 다양하게 낼 수 있을 텐데 졸지 마라 지금! 졸면 어떡하나? 결국 우리가 이게 함수에 적용을 해서 등차수열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를 다루겠지만 여러분 기본 개념은 결국 남아있는 그 뼈대는 뭐냐? x에 관한 1차식에다가 x값을 일정하게 키우면서 대입해서 얻어내는 함수값은 무슨 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그 문제 같은 거 오면은 직선하고 직선 같은 거 기울기 다른 걸로 주어진 이유 알겠어요? 기울기 다른 걸로 주어진다 이게야. 되겠어요? 그러면 x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선분의 길이를 의심할 필요도 없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 뺀 결과는 1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포물선과 포물선 갖고 낸다. 그러면 뺀 결과가 그 선분의 길이들이 등차수를 이룬다는 걸 표현하려면 당연히 뺀 결과 2차 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야 된다 이게야. 2차 항이 소거되려면 할 수 없이 x제곱항의 개수는 어때요? 일치시킨 상태에서 빼줘야 되겠죠. 문제 출제하는 거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문제 베개도 바꿔봤자 딱 보고 답이 어떻게 되겠다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8번 문제 보시죠. 자 18번 문제를 볼짝 치면 오른쪽에 위에 y는 18번입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하나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y는 이꼴 x제곱이 있다. 이랬을 때 현재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생겨 있는데 이 교점의 오른쪽 부분에 같은 간격으로 밑줄 그으세요. 같은 간격 무슨 얘기 알겠지? 같은 간격이란 건 간격이 좁든 넓든 관계없이 같은 간격이니까 x값이 일정하게 커진다 이런 얘기야. 꼭 일씩 커질 필요가 없는 거지. 함수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선분을 10개를 그었대요. 자, 짠! 선분을 10개를 그었다. y축하고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니까 x의 수직이 되겠지. 했더니 길이가 가장 짧은 거는 1이고 가장 긴 건 7이었다. 가장 짧은 건 1이고 가장 긴 건 7이었다. 그때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 이거야. 이게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등차 수열 문제죠.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양이겠지. 근데 이걸 누가 문제 응용한다고 3으로 바꾸면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양이겠어요? 문제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빼면 뺀 결과는 몇 차씩 됩니까? 1차씩. 1차씩에다가 일정 같은 간격으로 한다는 것은 x값을 뭐 0.1씩이든 0.2씩이든 0.3씩이든 일정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선분의 길이들은 즉 함수값은 등차수를 이루게 된다.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 등차수학 공식을 이용한다. 근데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게 하나가 1하고 7이라 있으니까 합을 구하면 맨 첫 번째가 맨 끝에 항을 더하니까 얼마? 8에다가 곱하기 2분의 항수. 2분의 항수인데 항이 몇 개예요? 선분이 10개니까 10개. 그래서 계산한 답은 40 이렇게 나온다. 일일이 계산해서 풀자니 이게 아니고 전부 대입한 다음에 느껴보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 등차수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면 바로 처리한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둘 다 포물선인데 포물선은 x제곱의 계수가 같은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따라서 이 문제를 누가 변형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다른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해놓고 또 4개 되더라도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두 그래프로 둘러싼 분의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위에 거 y값이 밑에 거 걸 뺀다. 빼가지고 남는 결과 x만 1차시키면 그 1차시키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등차수 공부했던 n에 관한 1차시키와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좋아요. 한 문제만 그냥 대충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7, 8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서 n항까지 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n항까지 합 했었나요? 등차수를 n항까지 합 했어요? n항까지 합은 안 했죠?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거 다 저 보여드렸죠? 그럼 이거 엄청 많이 했다. 어떻게? 눈 온 사이에 했나? 어떻게 됐나? 이게 봐요. 자,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학생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방심 안 된다. 처음 듣는 학생은 좀 적응할 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지금부터 들어요? 옛날부터 듣지. 여기 봐요. 등차수열에서요. n번장 일반항이라는 게 있죠. n번장. 그 다음에 n항까지 합. 너무 중요하다. n항까지 합. 됐어요? n항까지 합. sn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6n-1이다. 이러면 이건 등차수열 일반항인데요.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이 n의 개수가 바로 등차수열의 공차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sn이라는 것은요. sn이라는 것은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수열들도 보통 sn 그러면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에요.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1항에서 n항까지 합. 다시 1항에서 n항까지 합. 다시 1항에서 n항까지 합. 명심해야 될 걸. 1항에서 n항까지 합. 명심해야 될 텐데. 1항에서 n항까지 합. 1항에서 n항까지 합은 어떻게 등차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상수항이 없는, 실제로 우리 풀어봤더니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래서 여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n제곱하고 n까지 써요. n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거 증명했던 건데요. 증명했던 건데 공차는 여기 n제곱의 개수에다 2를 곱해서 공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6이라면 공차가 6이라면 여기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얘는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은 1항에서 1항까지 합이지. 1항에서 1항까지 합이 바로 뭐예요? 1항이니까 어떤 수열이든지 AN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나 SN에다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것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지만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돼요. N 대신에 5가 나니까 뒤에 플러스 얼마예요?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을 여기서 공부했어요. 됐어요? 그럼 등차수열 n항까지 합 할 때는 앞으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또 등차수열 n항까지 합을 알면 그걸 가지고 공차가 얼마인지 첫 번째가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 자, 그러면은 만약에 SN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이 맞죠? 첫째, 상수항이 없다. 따라서요. 상수항이 없다. n에 관한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고 n에 관한 2차식이면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이에요. 되겠습니까?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차가 얼마냐? 공차는 여기에 2를 곱한 값이었죠. 2를 곱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이 얼마냐? 첫 번째는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돼요. n 대신에 2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계수의 합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1을 더하니까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찾는 말 알겠죠?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차와 첫 번째를 알면 이렇게 n항까지 합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고 참 믿고 싶은데.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좋아요. 다시. 근데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등차수의 n항까지 합. 했어요? 안 했어요? 등차수의 n항까지 합.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했죠? 좀 전에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돈 좋아하세요? 여기 봐요. 등차수의 n항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자, 첫째 특징이 어떻게 돼요? 상수항이 없다. 그 다음에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 n제곱하고 n을 써요. 지난 시간 다 왜 그런지 보여줬던 거야. 일단 급한 학생 외워요. 잘 봐야 될걸?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예 1 3 5 이렇게 가죠. 이 수열의 1항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공차가 얼마예요? 2지. 공차가 2니까 뭐예요? 손만 지나가고. 아, 여기에다가 왜 2 곱하면 공차가 나온다며? 그 다음, 첫 번째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수열의 n항까지 합은 n제곱 마이너스 4n이에요. 되겠어요?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n 대신 10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10항까지 하면 10을 집어넣으니까 10의 제곱 100에서 40을 빼니까 10항까지 합은 6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죠? 아니 이런 원수들이 있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좋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줘.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상수항이 없다.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식이다. 한 번만 더.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돼요? 상수항이 없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2차 함수예요.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2차 함수라고. 되겠어요?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2차 함수.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럼 우리가 등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런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중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2차 함수에서는 꼭점 x좌표가 3.2 이래도 관계없지. 2차 함수, 2차 함수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상관없죠. 35.7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2차 함수에서는 n에 관한 2차식에서 n은 뭡니까? 자연수만 되죠. 항번호니까.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자, 다시. 등차수의 n항까지 합 S에는, 등차수의 n항까지 합 S에는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그리고 n에 관한 2차식. 그 왜 상수항이 없는지 우리 전개 봐서 알았어요. 됐어요? 좋아요. 여기 봐요. 업. 야, 미치겠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지금 잘해둬야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잘해야 나는 극한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을 보면 딱 눈으로 보고요. 귀엽네. 계산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수열을 공부하는, 수열의 극한은 수열을 잘 해놓으면 여우처럼 풀 수 있고, 수열을 제대로 지금 못 해놓으면 그때 가서 문제마다 다 달라 보인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 근데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 되겠어요? 좋아요. 그쯤 해놓고요. 그럼 이제 웬만큼 됐다 생각하고 문제 풀다가 제가 보충 설명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23번 문제 답 나오죠?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 어떻게 돼요? 23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2분의 3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 n항 AN을 구하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n제곱의 수가 2분의 3이지.
그럼 얘 보니까 공차가 얼마나 얘기해요? 3. 그러니까 뭘로 출발해요? 3n 이렇게 출발해요. 됐죠? 첫 번째 항 여기다 n-의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죠? n-의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왔어요? 2. 첫 번째 항 2가 나되니까 일반 항도 n-의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나오면 귀엽게 풀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이수열의 배관까지 합을 구하라. 이수열의 배관까지 합을 구하라.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2, 0, 2, 4, 6 이렇게 나와. 이수열의 배관까지 합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배관까지 합인데 여기 보니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예요? 2. 그럼 SN을 공식으로 하면 SN을 만들어봐요. 우리가 푸는 방법이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냥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n항까지 합을 만드는 방법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공차가 지금 2죠. 공차가니까 실내가 안 된다면 n제곱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됐어요? 첫 번째 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첫 번째 항 n 대신에 1을 집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n 대신에 1을 집어서 마이너스 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배관까지 합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되죠. 100을 집어넣으니까 100의 제곱 만이죠. 만. 100을 집어넣으니까 빼기 300이지. 그러니까 만에서 300을 빼니까 답은 9700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정신 좀 차렸으면 참 좋을 텐데. 예, 또 이거는 100번장을 구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100번장 구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지. 일반항. 일반항은 공차가 얼마입니까? 2니까 2n으로 출발하죠. 첫 번장은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죠. 100번장은 100을 집어넣으면 되지. 200에서 4를 빼니까 196이 되죠. 그러면 또 SN을 모르더라도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하면 되겠죠. 항이 몇 개예요? 100개니까 2분의 100을 곱하면 된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찍지 약분하니까 여기서 97이 나오죠. 97에다 100을 곱하니까 9700. 이런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 추가. 야, 이거 참 미치겠다. 이거 정신 좀 차렸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떡하면 좋나?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에서 등비 수열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공부할 내용인데요. 미리 잠깐 추가합니다. 자연수 1에서부터 n까지 합한 건 어떻게 될까? 자연수의 합, n항까지 합. 자연수의 n항까지 합은 이것도 일종의 1, 2, 3, 4로 나가는 자연수도 등차수의 일종이죠. 등차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게 돼 있어요? 맨 첫 번째와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와 맨 끝에 항 더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다 2분의 항수로 곱한다. 여기다 곱하기 2분의 n을 곱하라는 게 항의 n개니까 여기다 2분의 n을 곱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는 공식으로 바꾸면 결국 1에서 n까지 합한 건 2분의 nn 플러스 된다 이런 외웠던 공식으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시그마 k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연수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알겠어요? 1에서 n까지 합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되겠어요? 1에서 n까지 합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상당히 고급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이게 뚜렷하게 하고 봐도요. 영화 끝나고 나서 재미가 없는 영화가 있어요.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원래 재미없는 영화도 있어요. 원래 재미없는 영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설명하는 게 그냥 시그마 K까지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돼 있으면 수학의 많은 부분이 통계까지도 우리가 파악이 되고 나면요. 단순해져요. 지금 몇 개가 없어요. 할 게. 등차수리 일반항, n항까지 합, 땡 아니에요? 합. 끝이야. 다만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매번 볼 때마다 진지하게 봐야 된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항은 n개죠. 자연수의 n항까지 합 또는 1에서 n까지 합. 1에서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1에 10까지 합 같은 거 잘하잖아요. 55잖아요. 10을 집어넣어봐. 10 곱하기 11 나누기 2. 55 나온다고. 대입을 하면 알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짝수의 n항까지 합. 짝수의 n항까지 합은 2, 4, 6, 8 쭉 해서 n항까지 합. 그러면 짝수는 n번장이 뭐냐? 등차수라까지 필요 없이 짝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나가니까 짝수의 n번장은 2n이 되겠죠. 가만히 보니 짝수의 n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2배한 거죠. 여기에 2배한 거니까 이게 nn 플러스 1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짝수의 n항까지 합은 n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홀수의 n항까지 합이에요. 잘 보세요. 1, 3, 5, 7, 9 이렇게 나가잖아요.
1, 3을 치고 나왔는데 홀수의 난가잡은 딱 보니까 여기서 1을 빼서 이게 나와. 1을 빼서 이렇게 나와. 1을 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n번 짱도 여기서 1을 빼니까 2n-1이 홀수의 n번 짱이 되겠지. 그러면 이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더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1 빼서 이렇게 나오고 1 빼서 이렇게 나오고 1 빼서 이렇게 1 빼서 이렇게 그게 n번 반복됐으니까 1씩 n번 뺀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에 비해서 n이 부족하지. 1 빼고 1 빼고 1 빼고 1 빼고 n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n이잖아요.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n제곱. 홀수의 난까지 하면 n제곱이라는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분명히 외워야 됩니다. 홀수의 난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홀수의 난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이 3단계를 거쳐서 외우더라고. 단! 만약 홀수의 난까지 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쭉 나가는데 이걸 굳이 등차 수학공식으로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다 이게야! 홀수의 난까지 하면. 왜? 공차가 2인 등차수니까 n제곱으로 출발하죠. 1n제곱으로. 뒤에 n을 썼어요. 상수항은 없애야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1이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n 대신에 1을 주면서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n 대신에 1을 주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미 1이 나왔잖아. 그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등차수 합공식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홀수의 난까지 하면 뭐라고요? n제곱. 홀수의 난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짝수의 난까지 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알겠어요? 왜 그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졸리면 자요? 내년에 가도 되잖아. 급히 갈 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지만. 하는 거 안 하는 걸 분명히 구별해야죠. 공부를 안 해갖고 못한다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불쌍히 쳐다보냐고 안 오고 말지. 어?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4번은 마이너스 2, 0, 2, 4, 6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열의 몇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요? 100항까지 합. 집중. 이 수열의 100번째항까지 합을 구하라. 신뢰가 안 된다면요.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먼저 더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2, 4, 6 나가는 건 짝수의 n항까지 합. 그걸 공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럼 2에서부터 100항까지 합한다는 것은 짝수의 98항까지 합이지. 그럴 텐데 98항까지 합. 그럼 아까 짝수의 n항까지 합은 n 플러스 1인데 n이 98이니까 98 곱하기 99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2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98 곱하기 99 해갖고 난 할 수 있어 하지 말고 98에다가 99를 곱할 일이 있으면 일단 100을 곱한 다음에 한번 빼주면 될 거 아니야.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99 곱한 대신에 100을 곱하라고. 어떻게 돼요? 9,800. 9,800원인데 누가 98원을 빼갔다 이거야. 그럼 9,702원이지. 그나마 2원도 누가 또 가져갔다 이거야. 9,70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연습장 없을 걸 대비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구한다. 알겠어요? 좋아요. (25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이다.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다. 여러분,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수열이에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모른다고. 알겠죠? 등차 수열이면 2를 더한 거고 등비 수열이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마이너스 곱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항 두 개 갖고는 절대 모른다 이게야.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2배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an 플러스 2가 나왔다. 우리가 내년 이때쯤 돼서 막 짜증 내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막혀서 짜증 난다. 이런 얘기를 좀 우아하게 하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아니면 선생님 재수한 거 하려면 어디가 좋습니까?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순간이 저 일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이 내년을 좌우한다니까. 그다음 공무원 해갖고 남한테 무시당하면 되겠어요? 무시당해도 될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건 좋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무시당해도 돼. 그러나 저는 어떤 진짜 아우 할 수도 얘기해. 그럼 거지 같은 놈한테 무시를 당하면 되겠냐고. 근데 지금 졸면 나중에 이렇게 울게 된다 이게 무시당하고. 어제 지나가다가 밤에 3시인가 4시인가 하면서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쭉
그 무슨 영화 하는데 보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잘려갖고 울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게. 어? 학교를 삿버리지, 그냥.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막 벽 보고 막 울고. 그러면 되겠어요? 애들까지 울리고.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순정 드라마냐고. 그러면 지금 졸면 안 된다니까. 지금 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졸리는 건 당연히 졸려. 서라, 이게 서. 서서 여기 무릎 꿇고 공부해요. 쪽팔릴 것 같죠? 쪽팔릴 것 같지? 차라리 지금 무릎 꿇고 공부하는 게 나아. 어? 내가 또 무릎 꿇으라니까 또 콱 꿇으라니까. 일단 뭐 쪽으로 앉아서 괜찮으면 괜찮고. 알겠어요? 좀 서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 서 있어. 사회처럼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럼 몇 번을 해야 되나? 그럼 옆에서 25번입니다 선생님. 얼마 좋냐 이거야. 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하셨습니다. 졸지 말아요. 졸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건 깊이 볼 것도 없어. n 플러스 1번 장이란 건 n항과 n 플러스 2번 장 사이에 있는 거니, 사이. 양쪽 두개 대해서 가운데 2배 준 것 같다는 것은 결국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등차수를 이룬다 하면서 동시에 공차와 첫 번째 장이 다 나눠버리지. 등차수를 이룬 거니까 공차는 얼마예요? 2. 첫 번째 장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뭘 물어봤냐 참. 근데 문제가 이 수열의 1항에서 100이랑까지 합하라 이거야. 집중. 이 수열의 1항에서 100이랑까지 합하라. 그러면 SN을 구한 다음에 100이랑까지 합을 구하랬으니까 100일을 대입할 수도 있고. SN 구하는 거 쉬워? 쉽지. 등차수열! n항까지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절벽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못 쓰게. 모아도 다 떨어지게. 공차가 2니까 1. 됐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게 n항까지 합이야. 100이랑까지 합 거라. 10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 100일의 제곱 마이너스 100일 곱하기 202 되겠어요? 치사하게. 이 끝자리가 9잖아요 지금. 하나만 그냥 그걸 쓰려고. 여기 봐라. 100일의 제곱은 100일 곱하기 100일 하면 1의 자릿수가 얼마예요? 1의 자릿수 100일 곱하기 100일 1의 자릿수 얼마예요? 1. 거기서 2를 빼니까 끝자리는 1에서 9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9면 딱 하나로 끝내려 했는데 아니야. 3개나 되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여기 보세요. 정상을 풉니다. 100일 곱하기 100일을 푸는 방법도 있죠. 근데 100일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100일의 제곱은 100일은 이거의 제곱이거죠. 100일 곱하기 100일보다는 흔적이 있을 텐데. 됐어요? 또 초등학교 때 했나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틀리게 얘기해도 그러려니 해라 그랬어요. 여기 봐요.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00. 2개 곱해서 200이니까 200. 제곱하니까 1. 되겠죠? 여기에서 201을 빼자 이거지. 그럼 더하지 말고 곧 뺄 놈들인데 뭘. 이게 2개 빠지 201밖에 안 되잖아? 201을 뺐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죠. 9,999가 답이 되겠죠. 되겠어요? 또는 잘 봐. 지금 100이랑까지 합을 구하라 했지. 근데 이거 봐라. 야, 이거 참. 자, 처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이지. 근데 등차수라고 했죠. 그러면 공차가 얼마예요? 2. 2니까 3. 그 다음에 5, 7. 되겠어요? 100이랑까지 합을 구하라. 아이고, 너무 고맙다. 얘만 없으면 홀수의 n항까지 합 공식을 이용하셨겠죠.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가 생각이 안 날지 모르니까 하여튼 각종 방법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보니까 13575 홀수의 n항까지 합. 그럼 이게 몇 번장이에요? 100번째. 좋아, 쟤 뺐으니까. 그러면 홀수의 100항까지 합이니까 100의 제곱이지. 그 얼마예요? 10,000. 9,999.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되겠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홀수의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이 참 교양 있는 거다. 홀수의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25번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몇 개 좀 안 한 게 있는데요. 다 이따 좀 이따 풀 문제들이 23, 24, 25 했죠? 23, 24, 25 했는데 19번 문제 보시겠어요? 19번. 다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등차수의 특징. 자,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같다. 이해하시겠죠? 항이 홀수계다. 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중앙연항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된다. 다시. 항이 홀수계면 중앙연항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돼요. 다시. 항이 홀수계면 중앙연항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항이 홀수계면 중앙연항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돼요. 됐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항이 홀수계예요. 다 합했더니 0이래요. 중앙에 0이 온다는 얘기죠. 항수는 어차피 0이 아니잖아요. 다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뭐 이런 얘기가 나가잖아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렇게 나갔는데 항이 홀수계야. 항이 홀수계인데 합했더니 0이 나왔다. 중앙항이 0이 나와요.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항이 뭐 A고 공차가 D다 했을 때 굳이 그 어떤 특정 공식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0번째 항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9번 더하면 되잖아요. A 플러스 19대. 또 20번째 항은 10번째 항에다가는 공차를 10번 더하면 되잖아요. 20번째 항은 15번째 항에는 공차를 5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9번 문제 보시죠. 19번은 첫 번째 항에서 5번째 항까지 합한 것이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까지 같다고 한다. 자, 여러분 실례가 안 된다면 SN이 뭐였죠? 아까 SN? 1항에서 n항까지 합. 다시. SN의 뜻. SN이 뭐였어요? 다시 SN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1항에서 5항까지 합은 S5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항에서 12항까지 합. 12항까지 합. 이게 같다. 등차수열이 있대요. 수열의 이름은 등차수열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수열은 1항에서 5항까지 합한 것이 1항에서 12항까지 합과 같다고 한다. 그때 이 수열의 1항부터 17항까지 합하면 얼마냐? 즉 이랬을 때 S17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이거? 했을 때 야 이거 문제 어머 깜짝이야.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수라는 얘기와 5항까지 합한 거와 7항, 12항까지 합한 게 같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결국 그럼 6항부터 12항까지는 더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5항까지 더한 거하고 12항까지 더한 게 같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6항부터 12항까지는 더 하나만 하나 했다 이거야. 그 얘기는 바로 6항부터 시작해서 12항까지는 더한 것이 0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되게 싫다고요? 무시 알겠죠? 5항까지 합한 거와 12항까지 합이 같다는 것은 6항에서 12항까지 합한 것은 6항에서 12항까지 합한 것은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요. 실제로 우리가 6항하고 12항을 이거 여러분 이제 좀 신경 쓰기 싫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등차수열이죠. 왜냐면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면 중간에 싹둑 잘라도 그 사이도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합을 구하려면 6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는데 끝까지 잘 봐라. 6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6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항수는 어차피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봐봐. 끝까지 잘 봐. 6번째 항에서 12번째 항까지 등차수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해도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하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항 끝항 더해서 0이니까 거기다 2분의 항수를 곱해도 0이지. 0이 아닌 수에다 2분의 항수 곱해갖고 0이 나오겠냐고. 순박한 얘기지 그건. 근데 우리가 만약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얘기하면 6번째 항은 자연스럽게 A 플러스 몇 대예요? 5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몇 대예요? 11D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것부터 우리가 2A 플러스 이 더하니까 16D는 0이 나온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8D는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런 조건을 알 수 있잖아요. 됐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A에서부터 17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항부터 17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1항부터 어떻게 해요? 17항까지 합.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다소 약간 막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건 장난이에요. 전체가 어차피 등차수열이었어요.
야, 계산을 해서 여러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조건이 지금 현재 아주 사실 이래 갖고 안 된다. 원래는. 원래 A 플러스 8D가 0이다. 이것만 갖고 무슨 수로 17항까지 합을 구하나. 그러나 문제는 다 주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보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뭐 비밀할 것까지는 없는데 1항부터 17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A. 17항은 뭐예요? A 플러스 얼마? 16D. 1항은 이거. 맞을 텐데 1항은 이거. 끝항은 이거. 17항. 더한 다음에 뭘 곱해요? 지금 구하라는 게 17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잖아. 첫 번째 항과 끝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하라 이거지. 2분의 17을 곱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2A 플러스 16D죠. 2A 플러스 16D는 2를 꺼낼 수 있겠지. 2를 꺼내면 A 플러스 몇 D가 돼요? 8D가 돼. 그 2 꺼낸 것은 2하고 약분되니까 2하고 약분되니까 곱하기 17.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이 등차수열의 17항까지 합이에요. 근데 A 따로 D 따로가 아니라 아까 A 플러스 8D가 얼마란 거. 이게 0이란 걸 이미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니까 결국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야. 되겠어요? 다시 집중. 업! 이제 갑니다. 그럼 가고 말고 너 가. 안녕. 안녕. 빠이빠이. 등차수열이에요. 5항까지 합과 12항까지 합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 5항까지 합했는데 그 다음에 12항까지 더해봤자 어차피 똑같다 이런 얘기는 6항부터 시작해서 12항까지 더해봤자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 이게 더하면 0이 나온다 이게. 이게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얘하고 얘를 더해서도 0이 나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문제는 17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귀엽지. 앞에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앞에다가 붙여준 다음 뒤에다가 17항까지 합이니까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까지를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뒤에가 항이 몇 개 붙었어요? 5개. 앞에가 몇 개 붙었어요? 5개. 요령이 아니라 이게 등차수의 기본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더해서 0이면 더해서 0이고 더해서 0이면 다 0인 거니까 17항까지 하면 얼마 되겠어요? 0. 문제는 답이 나오게끔 될 거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등차수를 문제 풀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건 하나만 주어져 갖고 풀라 그럴 수 있냐고. 분명히 뭔가가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잠깐 쉬겠습니다.